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르게 산다, 바른 자세를 한다.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많은 인내와 이 고통과 이 참을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산다, 정도를 걷는다. 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성실하게, 바르게 사는 걸 어리석다, 아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남들보다 2배속, 8배속으로 가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냥 일상적인, 그냥 뭐 삶에 있어서 이제 겪는 크고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면 괜찮겠는데, 이제 사기를 당한다거나 뒤통수를 맞는 큰 화를 입는 경우는 이제 다시 복구되기가 너무도 어렵죠. 악인들이 너무 활개치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옆에 와서 이제 나불나불 대면서 계속 꼬드기죠. 지금은 나라 윤석열 정부도 사기꾼이고 쓰레기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빚지게 만들었죠.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비투하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저 PBR이라는 등 뭐 개소리 하면서 계속 꼬드기고 있죠. 뭐 지금 같은 시국에 빚내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뛰어들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무지하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참 이제 정신 못 차릴 엄청난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제 꼬시고 있습니다. 꼬대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말에 놀아나고 그 말에 넘어가서 이제 지내면은 결론은 이제 뻔한 거죠. 사기 당했는데, 뒤통수 맞았는데 삶이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뭐 5억 대출하는데 뭐 4.4% 이자면 40년 동안 뭐 200만 원을 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0살에 취직해 가지고 40년 내면요, 70살에 70살까지 매달 은행에 200만 원씩 상납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런 짓거리들을 금융권들이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꼬드겼단 말이죠. 정부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은 뭐 1% 후반대로 해준다고, 대출을 5%, 뭐야 5년만 내고 끝내냐고요. 1% 후반대로 대출 받아가지고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된다, 이런 신박한 논리로 집을 샀겠죠.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셈법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똑똑하고 남들은 다 바보 등신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출할 때부터 이건 내가 40년 동안 빚 다 갚으면서 살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빚 다 갚으려고 생각하고 산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지내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걸 변수로, 상수로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뭔가가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을 거다, 별거 없다, 뭐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요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너도 나도 다, 누구나 다 쉽게 수월하게 뭔가를 이루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싶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쉽게 뭔가가 되냐고요.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냉정하게 뭔가를 따져볼 궁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괜찮다. 뭐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은 갑자기 이자 부담이 팍팍 커지지 않아서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고정금리로 40년 30년 대출받으면요, 와, 이 깝깝합니다. 깝깝해.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암담한 거죠. 이게 참 웃긴 게요, 분양받으면 돈 번다, 프리미엄이 5억 붙었다, 주변 시세보다 7억 벌었다, 팔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자기 계좌에 돈이 꽂혀야 돈을 번 겁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 호가, 평가액만 높아지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셈법에, 계산법에 많은 이들이 놀아놨죠.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은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이미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막하다고 얘기합니다. 참 황당하죠.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괜찮을 수 있을까요? 괜찮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억을 대출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간이 큰 거였죠. 3억 자기 돈 있다고 5억을 대출 받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3억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5억을 쉽게 빚낼 수 있었던 거죠. 뭐 집을 사는 걸 그냥 뭐 게임 하듯이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착착착 여기저기 재보고 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얘기 들어보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거 사라진다고 하죠. 왜 사라지겠습니까? 왜? 이제 그런 거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칼 맞으니까요. 이제 개소리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는 그런 얘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끔찍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험난한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뭐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건데, 결국은 많이 어렵더라는 거, 이제 많이 망가진다라는 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바르게 살아야죠. 바른 자세를 하는 건 분명히 힘이 드는 얘기입니다. 뭐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마음을 먹고 그걸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제 실천할 수 있을 때, 실행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안전해진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자. 가는 거 길게 조심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